안녕하십니까? 손맛 시네마입니다. 뭐 이 영상을 다 보시진 않겠지만 저희 채널이 지금 뭐 막연히 그냥 특별하게 전문성도 크게 갖추지 못하고 그냥 인상 비평 같은 그 소감 같은 뭐 제 나름의 그냥 영화에 대한 소개를 밝히는 그런 개인적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채널이 지금 뭐 어쨌든 몇 년 흘러가면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사실 웬만한 채널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 뭐 저같이 이제 뭐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의 영화 채널에 이렇게 찾아와서 봐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사실 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소통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아서 그냥 리뷰만 올리고 일방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미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생각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제가 저 역시도 기억 속의 영화에 대한 기억들이 휘발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영화를 보고 나자마자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언사라든가 이제 시간적 제약, 뭐 그다음에 이제 상상력의 한계,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제대로 남기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더 나중이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 소견들을 한번 그냥 읊어보고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나중에 또 그 영화를 떠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어디선가에서 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텀을 좀 놓쳤어요. 바쁜 관계로.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본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는 96회 아카데미 시상식 2014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가 7개 부문 가여운 것들이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자, 패스트 라이브즈도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의 후보를 올렸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그동안 이제 열렸던 한국 영화 또는 한국 계에 있는 그 관련된 영화들을 또 명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보통 이제 환생이라고 하는 지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일종의 그 수많은 업겁들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인연을 만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차용해서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테마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영화의 사실은 이제 이민자의 전형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이 세 명이 있어요. 그 그레타 리가 연기하는 나영, 이제 나중에 그 노라가 되죠. 인형의 집의 주인공과 이름이 같은 노라가 되는 나영. 그러니까 이제 떠난 사람이죠. 이민을 2번이나 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뉴욕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다시 뉴욕으로 이민을 2번이나 한 그레타 리가 이제 재미동포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그레타 리, 재미동포 2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유태호가 연기하는 인물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나영이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12살 때 한국을 떠나올 때 일종의 좀 어린 시절의 일종의 사춘기 같은 그런 좀 연인 같은 마음,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소년이었던 거죠. 그 인물이 이제 혜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태우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스터 속에 나와 있는 이제 세 번째 인물이 사실은 이 영화의 굉장히 또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스틸은 이 영화의 거의 첫 장면에서 지금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의 첫 장면의 모습이랍니다. 이 샷 그대로 영화 첫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유태인 남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영화는 지금 홍보 포인트가 약간 멜로 영화들처럼 포인트가 되고 있지만 전형적인 영화라고 했다면 이 영화가 어쨌든 인디 씬에서 든
그다음에 아카데미상이든 간에 높은 평가를 받기도 어려웠겠죠. 영화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의 흥행 소지는 별로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막 눈에 띄게 자극적이거나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어, 다만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훌륭한 지점들은 이 중심 인물 그레타리가 연기하는 나영이라는 인물의 일종의 그런 마음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그 훌륭한 부분들은 사실 영어 대사에 많이 쏠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나영 보통 장으로 따지자면 시간적으로 보면 12살 시절에 한국에서 돌아오는 나영의 어린 시절로 출발합니다. 어린 시절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12년 후 24살이 되었을 때 아마 그 다음에 다시 12년 후 36살 36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들 나영과 그 다음에 혜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영의 어린 시절이고요. 혜성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여기 주소 의도하진 않은 것 같지만 아마 서울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의 미장센을 위해서 약간 이제 이 골목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한국의 그 공간적 특성을 흔히 대처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안고 평촌동에서 촬영이 됐어요. 여기 이제 주소가 찍혀가지고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약간 이제 이 영화 실제로 지금 스틸을 인용하고 있는 사진에 비해서 조금 더 노스텔지어가 강한 느낌의 필름 룩을 보여줍니다. 그건 이제 시간적 구분이기도 하고 약간 그 라이스 보이 슬립스라는 캐나다 영화에서도 이런 룩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보여주고 영화 전체적인 톤 앤 매너도 이제 색깔 톤이라든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 장편 영화인데 셀린 송 감독은 넘버 3의 그 송능한 감독의 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도 언급될 때 넘버 3는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넘버 11을 이용해서 그 포스터를 가짜 포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혜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태우가 연기하는 혜성이라는 인물이 나영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그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셀린 송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살다 보면 그 사실 뭐 한국인들에게 인연이라고 하는 건 뭐 이미 번지점프를 하다 같은 영화에서도 인용됐던 것처럼 그렇게 낯선 소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전 세계 무슨 인연을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타만 시타르타가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수많은 그 7가지인가요? 정확하게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전생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러죠. 깨달았던 해탈의 순간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반드시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맞아야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 순간의 개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이제 셀린 송 감독의 이야기 자전적 이야기로 치환되면서 그 인연의 개념은 우리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의 시간적 구성이 12살, 24살, 36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생애 2번의 이민의 과정을 그 12년의 갭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년의 갭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마치 이 이민을 올 때마다 전생은 사는 것 같은 일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라이브즈는 이렇게 유유한 이민의 삶, 그러니까 일종의 디아스포라의 무비의 영역에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 개성을 그런 자기만의 개인의 이력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훌륭한 지점은 이제 그 단순하게 말랑말랑한 멜로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패스트 라이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처럼 그런 마치 전생들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 이민자의 정서를 갖다가 아주 매력적으로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 포스터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포스터에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의 포스터가 있습니다만 이 포스터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둘이 결코 맺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법률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영화가 담고자 했었던 주제에 있어서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만약에 이 영화가 대중적인 영화의 보편적인 영화였다고 하면 이 영화의 같이 작가이기도 한 이 노라의 남편이 언급하는 것처럼 전형적인 서사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 되게 어린 시절에 인연이었던 정말 인연이었던 운명적인 남녀가 다시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은 그 나쁜 백인 남자가 되어서 빌런의 역할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서사를 갖다가 이 남편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처럼 했다면 아주 전형적인 멜러 치정 드라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기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라든가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어떤 운명적 끌림에 이렇게 무모하게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들로 등장하죠. 사실은 되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시간적으로 이제 매우 가까웠던 두 인물 혜성과 나영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은 이제 그 마지막에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나영의 엄마의 제안으로 일종의 데이트를 합니다. 그 데이트 장면을 이제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노는 모습을 통해서 둘이 갖고 있는 이제 친밀감들이 잘 묘사가 되죠. 뭐 사실 나영은 어린 시절에 이 소년 혜성에 대한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밴쿠버로 이제 나영은 이민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성은 남아서 자기의 이제 생활을 보내죠. 그때 이제 1차 시기에서 이제 성인 배우자들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혜성은 이제 군인이고요. 혜성은 군인이고 나영은 이제 막 뉴욕에 정착을 한 초보 작가의 모습이 됩니다. 자, 깊은 유대감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둘은 직접적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뭐 여력이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직업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혜성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야 했고 그 다음에 나영은 이제 나영 아니라 지금 노라는 다시 작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지금 이제 읊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술과 레지던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뉴욕에 이제 지원 시스템이 있죠. 그 레지던스에 공동으로 그 쉐어링 하우스를 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이 영화의 36세가 되면 그린 카드 등의 이제 실질적인 이유들도 있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남편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 남편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다행히 굉장히 평화롭고 너그럽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사실 사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유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우 캐릭터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많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기 못하는데 상당히 그, 그 예술 영화 독립 영화계에서는 꽤 유명한 배우거든요. 존 마가로라고 하는 배우인데 존 마가로는 지금 예술 영화 진영에서는 퍼스트 카우 등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을 해서 상당히 지명도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각광받는 배우입니다. 이 존 마가로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인연의 개념을 막연하나마 이해를 하고 이들의 관계를 연인으로 결코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 36살이 되어서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는 것들에 대한 인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슬퍼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이 노라가 과거에 그 누군가를 만나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체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혜성의 경우도 이제 성장을 한 다음에 우연히 뭐 여자친구 그러니까 깊이
묘사는 되지 않습니다만 중국에서 어떤 인연 여자친구를 만나고 잠시 휴지기가 있는 시간에 휴가로 뉴욕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잠시 만에 이제 자기들만의 일종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플라토닉한 관계니까요. 뭐 이상 그런 그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요. 사실 이들이 맺어질 시기는 24살 때에 막 사회적 성장을 이루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그들의 삶을 깰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정서적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패스트 라이브즈 또는 전생이라는 개념으로 이 영화에서 작용시키는 것이 아주 이 영화의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사를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좀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그걸 느껴주셔야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그레타 리가 연기하는 이 인물 노라가 혜성에게 첫 말은 이제 되게 어색하게 들려요. 와 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약간 이 패스트라이브 사실 이제 상업적으로 크게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제 영화의 규모에 비하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월드와이드 릴리즈에서는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아주 큰 영화가 아니라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본가 등에 이제 올라가 있었던 것들을 이 각본상에 노미네이션 됐던 것들을 보면 아카데미 오스카 각본상에 노미네이션 됐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 삶에 대한 통찰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다분히 이제 그 동양적 정서로 설명을 해내는 그런 좀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들의 관계에서 영화에서 되게 로맨틱해 보이는 이 장면, 이 지금 이 회전목마 앞에서 이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 스틸을 잘 보시면 그레타 리가 이렇게 마냥 행복에 들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적 연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수긍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이제 나타났냐라는 느낌을 같이 동시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그런 감정들의 정서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사랑은 이미 끊긴 상태였었던 거고 그들의 삶의 터전도 이제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이 되면 이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건 남겨진 것들을 이제 결국은 한국에 두고 왔다라는 설명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들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이 영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을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아주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지점이 이 패스트 라이브즈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영화의 거의 후반부에 가면 혜성이 짧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를 받아요. 남편도 이 혜성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노라는 혜성을 집에 데려오고 이제 식사를 하고 밤늦게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둘이 한국어로 각종 이제 대화들을 쏟아내거든요. 그 대화들을 쏟아낼 때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이 남편은 굉장한 소외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혜성 역시도 노라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남편에게 다시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그 주제 의식의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혜성이 택시를 타러 가는 거죠. 타러 갈 때 노라가 쫓아 나오고 노라가 포옹을 하지만 그렇다고 뭐 키스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인의 관계를 무슨 뭐 일종의 소지를 삼지 않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영화의 매력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쏟아지는 감정대로 쏟아내지 않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인 남편, 유대인 남편이 노라에게 얘기했던 서사의 구조가 이른바 이런 영화들을 멜로드라마를 구성하는 일종의 희망 요소일 수 있어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드라마적으로
흥미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패스트 라이브즈에서는 그런 균형 밸런스 관계가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건데 그 삶은 이민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삶의 터전들을 갖다가 그 선택을 틀을 깨면서 자기가 만약에 틀을 바꿨다고 한다면 이민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셀린송 감독은 자전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과 그 감정의 그런 복합적 감정들을 아주 뛰어나게 묘사를 해냅니다. 사실 이 영화의 약점은 이제 한국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점은 이제 일단 전반부의 한국의 스토리라든가 대사가 그렇게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기본적으로 뭐 그 한국어 대사들이 주는 질감들이 이렇게 막 딱 달라붙는다는 느낌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재외동포들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느끼는 그런 어색함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영화에서 한국어 대사를 할 때 그레타리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이 영화의 감독 주연 배우들은 다 이민 2세대들이거든요. 유태오 배우는 독일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타리는 이제 이민 엄마 부모님 아래서 자란 미국 출신이고 셀린송 감독은 이제 송능한 감독이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갔던 이민 2세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어, 가질 수 있는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고 가지거나 그다음에 가진 사람들의 이제 1세대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제 뉘앙스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일종의 인연이란 말은 에 대해서 이 지금 이 남편이 물어봤을 때 이 둘이 이제 연인 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인연은 이제 일종의 한국인들이 작업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치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이 영화에서는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라이브즈는 뭐 사실 드라마적인 뭐 그런 격렬한 드라마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세심하고 세밀한 감정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이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고 좀 느긋하게 영화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술 영화처럼 축축 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연기에 주목해서 잘 지켜보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감정, 매력적인 정서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영화라고 말 수 있어요. 연심이 이들이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한국의 서울에 살면 무슨 롯데월드 타워를 다 올라가 보거나 63 빌딩을 다 올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는 그 거기 주민들이 이 자유 여신상을 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광객인 혜성이 오니까 이제 이 지금 노라는 여기 페스트 라이브즈 이렇게 보면서 지금 뭐야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억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나랑 간 적은 없잖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무언가가 이들에겐 있죠.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들이 맺어졌어야 될 시기에 이들은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전 목마 장면, 그러니까 이제 와 너다 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해소되지 못했었던 24살 때 헤어졌을 때 해소되지 못했었던 그 감정들을 결국은 이제 은연중에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상당히 이들이 매너 있게 이제 그것들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일종의 성숙한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라이브즈를 뭐 사실 딱히 막 제가 뭐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뭐라고 이제 특별하게 그 대사들을 좀 기억을 해내면서 말하면 좋겠는데 약간 또 하루 더 지나다니까 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인연의 깊이를 갖다가 이 비유에 아주 적절한 메타포로 이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영화를 갖다 그 영화의 정서들을 끌어낸다는 지점에서 매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록 규모라든가 올해 뭐 아카데미상에 워낙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패스트 라이브즈의 그런 정서가 뭐 수상에까지 미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어떤 분들은 이 영화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매력적인 감정들의 감정을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또 매력적인 영화이기도 한 작품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 이왕이면 좀 무게가 크게 이 집중해서 감정들을 잘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쌉싸름한 행복한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 소만 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